일본 중앙은행이 이틀간 열린 통화회의에서 자산 매입 기금을 45조 엔에서 55조 엔으로 확대키로 결정했습니다. 자산 매입 및 대출 프로그램의 기한도 2013년까지 6개월 연장했습니다. 이 같은 통화 완화 정책 발표 직후 엔화는 달러 대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의 경기를 보여주는 주택시장지수가 약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미주택건설협회가 내놓은 9월 주택시장지수는 전월보다 3포인트 오른 40을 기록해 미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붕괴하기 직전인 2006년 6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주택시장지수가 기준치 50을 넘으면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우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 여부로 주목받고 있는 스페인이 단기 국채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스페인 재무부는 12개월 만기와 19개월물 단기 국채 45억 7천만 유로를 이전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페인은 오는 20일 2015년과 2022년 만기에 장기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해 시장에서 자금 조달 능력을 다시 한번 평가받게 됩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이 오늘 오후 3시 충정로 구세군 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합니다. 안 원장은 이 자리에서 연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출마 결심의 배경과 국정 비전도 소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리나입니다. 2,000포인트 안착이 어려울 줄 알았던 오늘 오전장. 그러나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약 한 12시 정도를 기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현물 쪽으로 조금 들어오면서 지수가 플러스를 냈었는데요. 새로운 뉴스가 있죠. 바로 유럽과 미국에 이어서 중국이 아닌 일본에서 양적 완화, 통화 완화 정책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산 매입 프로그램 그 기금을 10조 엔 정도 더 늘린다라는 얘기였었는데요. 기간 또한 6개월 정도 연장을 시켜주었습니다.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먼저 움직였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는 2,000포인트를 훨씬 넘어선 2,010선까지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시장 추가적인 어제와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투신권의 물량은 계속 나오지만 이렇게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주는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급이 바뀌었고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좀 전에 전해드렸던 바대로 오늘은 또 하나의 이슈가 있죠. 안철수 서울대 원장이 오늘 오후 3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관련한 정치 테마주들 여파도 적지 않으리라 보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 2부 3시부터 특집으로 대선 테마들 공략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2부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1부에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볼까요?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에게 먼저 듣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BOJ의 양적 완화가 의미하는 시사점은 뭘까요? 잇따른 주요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 달러화는 약세를 고착화시킬 수 있을지 달러 향방에 따른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계속해서 SPM의 김영진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 2,000포인트 이상에는 차별화가 필요할까요? 조정다운 조정이 쉬 없는 요즘 추가 매수 적기는 언제일지도 체크해보죠.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이 오늘은 특별히 이슈 진단을 해주실 겁니다. 안 원장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 지금 대선 테마주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3분기 실적 시드 대비 전략까지 미리 들어볼게요. 평택촌음을 이기는 전략 시간에는 정호영 대표님께 대선 테마주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테마는 무엇일지 공략주 종목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통신 서비스 섹터 오늘도 초강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요.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없는지 이쪽도 종목 공개 부탁드려보죠. 네, 현재 일본 니케이는 1.5% 이상 급등하면서 넉 달러 최고치를 달리고 있고 코스피도 코스닥과 함께 플러스입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올게요.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일본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오후 들어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2,000선 밑에서 출발해 약세를 이어가던 코스피는 일본 정부의 추가 양적 완화 정책 발표가 진행된 후에 장중 상승 반전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35% 상승한 2,01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매매에서 빠르게 매수 물량이 유입되면서 2,000억 넘는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오늘로써 9거래일째 바이코리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을 통해서는 1,400억 원이 넘는 순매수 기록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상승 행진을 이어가면서 520선을 굳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 개인의 매수세에 오름세를 보였던 코스닥 지수는 현재 기관의 매수세에 재차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75% 상승한 527.46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은 장중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100억 원 정도가 넘는 10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기관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은 164억 원의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일본은행이 공격적 양적 완화에 나서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크게 누그러져 현재 달러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2원 70전 하락한 111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장중 상승 반전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당 6,000원씩 상승하면서 132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도 강보합권에서 LG화학 역시 소폭 상승 중입니다. 반면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는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1%대로 하락하고 있고요. 기아차는 2.51% 하락하면서 73,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1%대로 하락하면서 26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생명과 신한지주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3.28% 강세, 한국전력도 주당 500원씩 상승하면서 2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소폭 상승세를 보이면서 29,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도 1%대로 상승 중이고요. 다음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CJ홈쇼핑과 서울반도체는 각각 0.9% 안팎으로 밀려나고 있는데요. 안랩은 2.4% 상승하면서 121만 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ENM도 약보합권에서 31,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오늘짝 4%가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3,81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인터플렉스도 2.61% 상승 중입니다. 반면에 젠백스가 2.38% 하락하면서 41,100원에, 포스코 ICT는 0.81% 하락하면서 7,3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서 가격 담합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에 오전장 약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IT주들도 현재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0.38% 상승 중이고요. SK하이닉스는 주당 750원씩 상승하면서 23,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역시 3.38%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LG전자가 1% 가까이 오름세, LG디스플레이도 2.42% 오르면서 29,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융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신한지주가 강보합권에서 39,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B금융도 1.22% 상승하고 있고요. 우리금융이 0.42%, 하나금융지주는 2.17% 오르면서 37,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역시 강보합권에서 12,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안철수 서울대 원장의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관련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안 원장은 오늘 오후 3시 충정로 구세군 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는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데요.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현재는 좀 재차 오름폭을 좀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랩이 2.32% 상승 중이고요. 솔고바이오도 6.92% 상승하고 있습니다. 잘만테크와 우성사료는 각각 2%가 넘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과 내일은 상한가 기록했네요. 현재 3,3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관련 테마주로 떠오른 과학 기자재주들은 안 원장의 출마 선언 임박에도 종목별로 현재 시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의 급등세로 인해서 쉬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서린바이오만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대한과학은 6.24% 하락세, 영인프런티어도 현재 5.75% 하락하면서 2,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디도 소폭 하락하면서 2,26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의 이 양자 대결에서 처음으로 역전했다는 소식에 관련 테마주들은 장초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는 종목별로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박근혜 테마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선 후보의 여론이 잠잠하면서 관련 테마주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유 신소재가 4.21%, 대유 에이텍이 1.89% 하락 중이고요. 서한이 5.48% 하락하면서 1,640원에, 보령 메디앙스는 1.44% 밀려나면서 17,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처음으로 역전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장 초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는 종목별로 등락이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라빈 HR이 10% 넘는 급등세에 에스코넥도 13%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바른손이 0.91%, 그리고 다우데이터가 1.14%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들 생명과학은 2.49% 밀려나면서 2,9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휴대폰 결제 서비스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제 관련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날이 10% 넘게 급등하면서 8,73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니시스가 현재 4.55% 강세, 오빌리언스도 5%가 넘게 상승하면서 5,3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테마주 중에서 유일하게 현재 미래산업이 최대 주주의 지분 전량 매도 소식에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이 강보 합세를 보였지만 최대 주주였던 정문술 씨가 보유 지분 2,255만 주를 전량 매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8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여의도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 먼저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QE3 이후에 나올 만한 호재는 이제 다 나왔으니까 없다 했는데 일본발 호재가 추가되면서 2,000선 안착시키네요. 예, 오늘 예정되었던 BOJ에서 자산 매입액을 10조엔 추가 확충을 하면서 네.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 상승을 이끌었고요.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많이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프로그램 순매수가 더 확대가 되면서 현재 2,010포인트 정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일본발 호재를 안고 있는데 유럽과 미국에 이어서 기다렸던 중국은 아직 잠잠하지만 일본에서 추가적으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각국 중앙은행이 잇따른 양적 완화 정책의 발표, 시사하는 바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연초에 먼저 사례를 보자면 연초에도 22 그때 BOE 영란은행이 좀 했었고요. BOJ 때 당시에서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의 상승세가 전개가 되었었는데 네. 현재는 영란은행이 양적 완화를 하지 못했지만 FRB가 대신해서 이제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중앙은행들의 힘을 받는 모양과 똑같은 모습이고요. 근데 당시에서도 보면 그게 결국엔 지속적인 상승 추세로 전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수 레벨업 정도까지는 연결되었지만 이번에도 아무래도 저는 상승 추세, 고착화 이런 부분보다는 지수 레벨업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궁극적인 유로존 문제가 아직 22 국채 매입을 한다고 해서 해결된 것도 아예 없고,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에는 재정 절벽 이슈가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번한 양적 완화가 지속적인 위험 자산을 가져오기 힘들다. 그래서 저는 다음 달 중순 정도, 10월 셋째 주 정도가 이제 미 어닝 시즌의 정점이 될 텐데요. 그때 정도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주요 중앙은행이 서로 양적 완화를 이렇게 막 시간차를 두면서 사실은 얼마 시간차도 안 나죠. 잇따라 막 하고 있는데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라는 것을 넘어서 환율 전쟁을 방불케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달러 약세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여기저기서 달러 하락이 너무 이제 가속화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BOJ가 이번에 양적 완화 규모를 확대한 부분은 QE3로 인해서 엔화가 달러 대비 많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BOJ가 양적 완화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ECB도 그렇고 BOJ도 그렇고 서로 양적 완화를 하게 된다면 일방적인 미국 달러 가치 하락이 계속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게 됩니다. 더구나 또 스페인의 이제 전면적인 구제금 신청을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데요.
22가 무제한 구제 22가 무제한 구맹 국채를 매입한다고 해서 그거를 이용한 이제 뭐 국채 금리가 낮아졌다는 것을 이제 뭐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아직 시장이 잠재적인 불확실성을 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 플러스 상품 강세 이런 구도가 지속적으로 고착화되기는 어렵다 생각 들고요. 잠시 정도 가능할 정도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유동성 베팅이 결국은 뭐 미국의 경제 지표 개선, 미국의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뭐 미국 경기에 관련된 소비와 관련된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소비 브랜드 관련주 쪽에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달러 약세가 고착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달러 약세 최대 수혜였던 상품 관련주들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엔고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본에서 BOJ에서 이런 특단의 조치가 나왔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일본하고 경쟁 구도에 있는 자동차주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지 마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상품의 뭐 상승 영향은 이제 뭐 Q3 전에도 영향을 받았었고 또 Q3 발표 후에도 영향을 줬었는데 뭐 일정 수준의 영향은 더 아직 유효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세 타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번 뭐 Q3를 비롯한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풍고는 뭐 상품 강세 랠리 이 하나의 주도주만 성립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주도주와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소비 브랜드주, 주도주 이렇게 같이 믹스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동안에 엔화가 상대적으로 이제 밑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이제 BOJ가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제 단기 엔화가 다시 이제 절하가 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된다면 뭐 자동차라든지 특히 자동차 쪽에서 약간 경쟁이 더 심하니까요. 그래서 약간 불리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뭐 다른 수출주 대변하고 있는 뭐 스마트 기기 삼성전자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 구도 측면이 아니돼서 그쪽은 덜 우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아까 지금 이제 돈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미국, 뭐 유럽, 그리고 일본, 돈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뭡니까? 일단 제가 보는 초점은 이게 이게 이제 일관성 있는 흐름인지 아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뭐 중앙은행들 대책이 나오고 뭐 정치권들의 대책이 나오고 뭐 행정부의 대책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대책이 다 또 혼합이 된 거고 또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뭐 자산의 방향이라든지 주도주의 방향도 아직 일관성 있게 어느 한쪽으로 쏠리기는 아직까지 어렵다. 그래서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수 자체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최대 2,890 올라간다면 그게 한계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주도주 방향성도 아직 뭐 일정 수준의 상품주가 되겠지만 그거는 계속 주된 주도주가 아니라 기존의 주도주였던 뭐 소비 브랜드주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관련 소비 혜택을 받던 화장품, 뭐 카지노, 뭐 그리고 뭐 OEM 의류 생산 기업 업체 뭐 이런 애들도 계속 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결론 소비 관련된 실적주이군요. 일단 추가 위험 자산 쏠림 현상은 좀 나오기 어려울 듯 추세 상승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지수 레벨업 정도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의 순환매를 기대하는 분도 대형주에 집중해서 매수해보자는 분도 계셨지만 오늘은 지수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 주신 SPM의 김영진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Q3 각종 호재 지난주 금요일 2,000포인트 쑥 올라왔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탄력이 좀 둔화되는 듯하다가 오늘 일본 호재가 추가돼서 좀 괜찮은 흐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일본 호재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까지 연속 3일 동안 2,000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기간 조정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 장중 변동성이 오늘 좀 크게 나타나는 양상이죠. 12시 부근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몰리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좋은 소식 하나 또 나와서 장을 좀 돌려세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조정이 심화될 것인가 아니면 추세가 지속될 것인가 기로점에서 추세가 지속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보면 5일 이동 평균선이 1995포인트 오늘 위치해 있는데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저가가 이 지역을 살짝 하회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었기 때문에 더 위태위태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30분 차트로 접근한다면 상승 추세선으로 놓고 봤을 때 오늘 저점을 지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5일 이동 평균선하고 추세선으로 봐도 어느 중요한 자리를 지나는 저점까지 내려왔었기 때문에 오늘 저점은 상당히 중요했던 자리까지 내려왔었고 일본이 돌려세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이 QE3에 대해서 회의적 반응이 종종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 쪽에서도 종종 나타나고 유로존 쪽에서도 국채 수익률 보면 종종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QE1과 2 당시에 공급됐었던 유동성이 금융권하고 글로벌 기업에 한 2조 달러 묶여있다. 아직도 묶여있다. 그런데 더 풀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하나의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하지만 우리가 이 투자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경기가 좋아지냐 하는 그런 원론적인 문제에 지금 편승하는 것이 아니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창출을 하는 것을 기회로 보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접근 관점이 어느 쪽에 있느냐 그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의심들이 나올 때 또 펀더멘탈적 회의론이 나타날 때 아니면 미국의 재정절벽 얘기나 아니면 유로존의 불협화음 같은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될 때 약세를 보인다면 기회로 활용하자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게 아마 오늘 오전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좀 어느 정도 조정을 주면서 기회를 줬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상승시 추격을 조심할 뿐이지 시장의 접근 기회는 계속 주시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메시지에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해주셨던데요. 어떤 차별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수급이 일관성이 없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접근 속도에 있어서나 종목에 있어서나 업종의 선택에 있어서도 좀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물며 트레이딩 기법조차도 지금 지수가 고점 위에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차별적인 접근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수급이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좀 급격히 악화된 모습이 지속됐었죠. 외국인 주식 매수세가 오늘 오전에 이 매도 반전이 됐을 때 9일 만에 매도가 반전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냉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결국 외국인의 위치가 다시금 확인이 됐고 수급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오늘 오전에 확인이 됐었는데 이틀 전에 한번 또 따져보면은 선물 시장에서 5천 계약의 매도도 출현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어제 그제 또 오늘 오전까지 수급이 좀 약화되는 분위기가 시장을 얼마나 흔들 수 있는지 우리가 좀 느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는 그 타이밍에 있어서도 외국인 쪽에 접근하는 그런 모습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지수대별로도 좀 접근 타이밍이 좀 적절히 조절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포인트 이하 정도에서만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의 매수세도 완급이 조절될 만한 타이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1,000억대 매수세가 지금 오후에 유입되고 있는데 이게 일본 쪽에서 나온 소식 때문에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주식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원달러 환율도 좀 병행해서 보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달러 환율이 이제 1,100원 선 초반대까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2월, 4월 저점 위치에 지금 근접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좀 생각해 봐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수급의 완급이 나타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긍정적인 기대만으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간다. 이런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접근 속도에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종 내에서도 좀 차별적인 접근하고 자본금별 접근 논리는 항상 차별적인 좀 접근이 필요하겠죠. 이 지수대가 어느 정도까지 갔었을 때 언제 중소형주 쪽에 관심을 가질지 이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것을 아직 논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간다면 1등주와 2등주 논리 이런 순환매도 나타날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중소형주 쪽으로 가는 그런 매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또 인플레이션의 수혜와 피해 같은 그런 차별적 논리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 좀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요. 스마트폰 관련주가 최근 또다시 관심권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이런 차별적으로 이 스마트폰 관련주를 접근할 때 뭐 애플이냐 갤럭시냐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러한 차별적인 논리가 어떻게 접근이 돼야 되냐면 진짜 수혜를 잇고 있는 종목인가 여기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피처폰 시대에도 이 휴대폰 관련주들 그러니까 부품 제조하는 그런 회사들이죠. 이 주식들이 무더기로 관심권에 들어갔을 때가 이 업종의 피크였다는 점 한번 상기해 볼 필요 있어 보이고 이제부터 이 스마트폰 관련주 쪽으로도 좀 차별적으로 좀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상 이 탄력이 완제품 제조업체보다 이 부품업체가 크죠. 그건 IT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도 그렇고 뭐 조선업체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 IT 쪽으로 이 탄력이 크다라는 이 점은 상승할 때뿐만이 아니라 반전에서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쪽 리스크 상당히 높은 업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차별적 접근이 꼭 필요한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격적인 논리로 접근했을 때요. 이 애플이 신고가 만들고 있죠. 또 이 신고가 흐름하고 동반하는 종목으로 좀 압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신고가가 나는 종목이 오히려 안전하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신고가 내는 부품주하고 이 바닥에서 턴하는 경우하고는 확실히 차별적으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종목마다 조금씩 차이점은 있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애플을 만약에 신고가를 내는 점을 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수혜 부품주도 강한 종목으로 접근하고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제는요, 2,000포인트 이제 아래로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정다운 조정이 요즘 별로 없고 오늘까지도 밀리는 것 같더니만 다시 오르고 어제 또 막판에 이렇게 올라버려가지고 쉽게 주식 비중을 늘릴 기회를 잡는 것이 일단 먼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식을 더 산다면 어느 쪽에 비중을 더 주고 싶으세요? IT 쪽 역시 포함되나요? 아니죠. 전 IT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시가총액 비중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한 20%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략을 놓고 보면 IT가 한 20%, 화학산업재 20%, 필수소비재 낮춰서 10%, 현금이 한 50%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의 조정이 나타날 때마다 추가적으로 산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좀 증가한 것입니다. IT하고 산업재를 동시에 증가시키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오일선을 이탈해서 조정이 깊어진다라고 한다면 IT보다는 화학산업재 쪽을 더 비중을 높이고 현금을 조금 낮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미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남은 현금 활용 전략에 있어서 지금 금융주를 편입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증권주가 많이 올랐고 오늘 같은 경우 금융지주사 쪽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 오늘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N자형 상승, 2차 상승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N자 상승에 거의 목표가까지 접근을 했고 추세 저항에 맞닥뜨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접근하자 이 말씀 드리기가 힘듭니다. 매도하자 얘기까지는 못하더라도 매수 타이밍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 편입을 아직 못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에 하나 오일선을 이탈해서 내려올 때는 지금 편입 못한 업종인 금융업종하고 화학하고 산업재 쪽을 좀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수가 박스권 움직임을 탈피하지 못한 경우하고 지금같이
박스권을 탈피해서 어느 선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걸 가늠할 때는 트레이딩 기법 자체도 좀 차별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KB금융 같은 걸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이 고가권 접근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추세선을 접근하는 경우는 돌파를 한 다음에 조정을 보여서 다시 추세선 근처로 왔을 때 매수하는 그런 기법으로 약간 좀 보수적으로 한 템포 꽤 좀 확인이 필요한 그런 지수대다. 지금 지수대는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지주회사나 증권주는 눌림시 신규 매수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얘기, 그리고 단기적으로 소재와 산업재 비중을 높이려고 역시 스탠바이하고 계시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포트 전략 잘 들었습니다. 우리 SPM의 김영진 대표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9월 19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범야권 유력 주자인 안철수 원장이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선언할 것으로 유력시되는 기자회견 약 30분 전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선 테마주들 현재 흐름은 어떨까요? 김보람 아나운서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안철수 원장이 오늘 오후 3시에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밝힙니다.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입장도 표명할 예정인데요. 이제 대선 구도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그리고 안철수 원장으로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그 가운데 관련 테마주들도 오늘 하루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안철수 테마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자회견 시간이 다가오면서 대부분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안랩은 현재 2.5% 정도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써니전자 마찬가지로 8%로 상승폭이 더 늘어난 상황이고요. 오늘과 내일이 눈에 띕니다. 현재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입니다. 솔고바이오도 현재 10%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SK컴즈가 현재 14%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고요. 이루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비와 마찬가지로 14%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KI오넥스도 10% 넘게 상승폭이 더 오르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원장이 선거 본부를 SNS 중심으로 꾸려갈 것이라는 보도 때문으로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문재인 관련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반 안 원장과의 단일화 기대감, 그리고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을 추월했다는 소식 속에 상승했는데요. 현재는 기자회견 시간이 다가오면서 혼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 생명과학이 2%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들 제약은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바른손과 ANP, 유성 TNS, 위노바는 모두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정책 관련주인 고용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5대 정책 키워드 가운데 첫 번째로 꼽고 있는 일자리 관련주들, 문재인 후보의 대선 후보 출마 여부가 확정되면서 주 초반 급등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상한가로 오른 이후에 차익 매물이 겹치면서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민 HR이 13% 이상 상승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에스코넥이 12%, 윌비스 마찬가지로 상한가로 오르고 있지만 다우데이터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에이트남 인베스트는 현재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근혜 테마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기자회견을 앞두고 그리고 지지율 하락 소식까지 겹쳐지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가방 컴퍼니가 1%, 모령 메디앙스가 2% 내리고 있습니다. 동양물산만이 1% 오르는 상황이고요. 비트컴퓨터 이 가운데 낙폭이 가장 큽니다. 3.4% 하락 중입니다. 지금까지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지금 잠시 후 이제 안철수 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게 될 텐데요. 연설문 20분짜리가 미리 이제 방송국 쪽에 입수가 된 모양입니다. 아마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따라 대선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라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대선 테마주 흐름 좀 들여다보겠고요.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지 미리 한번 기자회견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대비책을 조금 세워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우리 텐스탁에서 이광호 팀장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뭐 그 대선 테마주에 대한 얘기에 앞서서 오늘 네. 의외로 시장에 약간의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네네.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Q3 약발이 다 돼서 이제 네. 3분기 실적에 대한 눈을 뜰 거다 점차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일본에서 또 한 번 돈을 풀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양적 완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다시 그 장 초반 조금 부진했던 지수가 지금 다시 회복세를 넘어서서 지금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이 기다렸던 이 Q3 소식 전해지면서 단순히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유동성 장세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또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또 추가적인 모멘텀의 부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지수가 어저께까지는 좀 조정을 받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당분간은 하지만 그 유동성 효과로 인해서 상승 추세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일단 가장 먼저 일본뿐만 아니라 G2 국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 지표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먼저 미국과 중국의 그 재고순환 지표와 물가 지표 그리고 모멘텀 지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재고순환 지표를 통해서 기업의 재고가 감소함을 봐야지 그 또 가계 수요가 회복될지를 알 수가 있고 또 물가 지표를 통해서 양적 완화로 인한 부작용인 그 인플레이션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표 내용을 먼저 전망을 해보자면 일단 재고순환 지표인 ISM 제조업 지수는 그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좀 시장의 실망감을 좀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오히려 또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중국 역시도 2분기가 지금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10월 초에 발표될 그 9월 PMI 제조업 지수는 시장 기대치를 어느 정도 충족을 하면서 경기 회복의 의견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국내 기업들은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는데 3분기 실적이 향후 주가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기업별로도 예상 실적들이 하나둘씩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기대치를 충족할지 여부와 그리고 업황은 나쁘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신 다음에 투자에 임하신다면 이 유동성 랠리 속에서도 좋은 수익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펀드 환매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조금 괜찮은 호재가 나오니까 외국인들이 바로 사줘서 그 펀드 환매를 커버하는 네. 향후에 펀드 환매는 좀 신경을 덜 써도 될까요? 펀드 환매 물량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 그리고 또 언제까지 계속 출회하느냐가 좀 관건이라고 하겠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출회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있고 또 이번 남은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은 이제 그 지속적인 이제 매수의 유입으로 인한 유동성 장세의 랠리는 또 계속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 또 이제 이슈가 굉장히 되고 있는 게 이제 잠시 후 있을 이제 안철수 원장의 기자회견이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예상했던 대로 대선 출마를 이제 선언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 이제 그 안철수 대선 출마로 인해 이제 앞으로 이제 형성될 그 안철수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정치 테마주를 좀 잠깐 이제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테마주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시자면 이제 후보 정책 관련주하고 인맥 관련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먼저 이제 정책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박근혜 후보가 이제 저출산 그 복지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보령 메디앙스 같은 이런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게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은 그 재무 구조나 실적보다는 정책과의 연관성이 그 주가 상승의 주요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 테마주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편입을 하시기보다는 이 종목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격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섣불리 접근하시는 건 좋지 않을 것 같고 또 인맥 관련주는 이 부분이 더욱더 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치 개인적 인맥은 물론이고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그 연관이 있다는 정황만 있으면 테마주에 편입시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종목들은 이미 주가가 급등하면서 거품이 심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해당 후보의 당선과 무관하게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선 때도 이명박 대통령과 그리고 정동영 후보의 인맥 관련주 그리고 이제 대운하와 그 철도 사업에 대한 이제 그 정책 관련주들이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났었다가 해당 후보와의 당선과는 무관하게 해당 종목들이 급락을 면치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각 후보의 공약이 당선 후에 정책화되기까지는 그 정책에 대한 베팅 역시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인맥 관련주는 조금 거품일 수 있고 네. 정책 관련주도 결국은 실적을 좀 잘 봐야 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테마주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테마주에 투자하시기보다는 현재 시장의 흐름 속에서 상승의 기대를 걸어볼 만한 업종, 종목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것이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고 그리고 테마주에 굳이 수혜를 기대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테마주 분류 후에 한 차례 조정을 거친 후에 재주목받는 종목의 경우 이제 실적을 중심으로 그 옥석이 가려진다는 점에서 해당 기업의 실적과 재무 구조가 튼튼한
오픈한 말 그대로 그러니까 기업 가치에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신다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앞서서도 3분기 실적 시즌 얘기를 조금 했었었는데요. 외국인들도 이제 사실 오늘 일본 호재 빼면은 그냥 팔고 끝날 분위기였거든요. 전체 시장에도 완급 조절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면 수익이 날까? 오늘 한 종목 들고 나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실적 영향권을 이제 진입할 때 종목별로 차별화를 감안해서 실적 컨센서스가 조금 양호한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 디지텍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준비해봤는데 간단한 투자 포인트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7월에 지분율 매각 관련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주가가 상당 부분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 들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상승을 하면서 지분 매각 관련 자금을 어느 정도 불식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장내 지분을 또 매입 가능하다는 또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신뢰를 서서히 회복해 나가고 있고 또 일본의 파친코 업계와 그 터치 패널 공급에 관련 대규모 수주가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정확하게 어떤 시기와 물량이 정해진다면은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폰이 또 이제 아이폰 5와 그 갤럭시 S3 그리고 또 LG 옵티머스 G라는 또 3파전 양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제격돌이 지금 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품 내재화로 수율이 안정된 이 해당 기업의 앞으로의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가 크다고 판단해서 이 종목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가격 설명 먼저 드리자면,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7월에 한번 급락한 이후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흘러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기 입형들이 차례로 장기 입형을 뚫어내면서 서서히 이제 상승 흐름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현재 가격에서 오늘 금일 종가 11,0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이 종목에 대한 상승 흐름을 더욱더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그 거래량 자체도 이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 매수세가 어느 정도 지금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요, 또 디지텍 시스템 터치 패널 관련 종목인데 오늘 종가 정도의 매수 의견을 신규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어서 기존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누적 수익률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광호 팀장님의 기존 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20%, LG 이노텍이 15% 정도 비중으로 실려 있었는데요. 누적 수익률 볼까요? 호텔신라는 400원 차이로 못 팔았었는데 다시 오늘 그래도 양봉입니다. 5% 정도 플러스 이익 보고 오늘 팔겠다라는 의견이시고요. LG이노텍은 어제 실적 조금 안 좋은 얘기 나왔는데 밑꼬리, 오늘도 밑꼬리, 오늘 15% 정도 기존 물량만큼 더 사겠다는 의견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호텔신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그 중추절이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더 이상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5% 정도 이제 이익 실현하고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익 실현하는 것을 의견 드리겠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세 상승 흐름에 지금 단기 저점의 바닥이라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밑꼬리를 달면서 상승에 대한 지금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 정도 매입 의견을 드렸는데 15% 정도 더 확대를 하셔서 보유 물량을 좀 더 확대하셔서 보유하신다면 분명히 지수 상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전 고점인 95,000원까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15% 정도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호텔신라 이익 실현 그리고 LG이노텍 추가 매수 완성된 포트 오늘 신규 종목도 있으니만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LG이노텍 기존 15%에서 배로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잡고자 하고 계십니다. 디지텍 시스템 15% 추가 신규로 얘기를 하셨고요. 호텔신라는 5%가량 수익 보고 팔았습니다. 현금이 절반 이상인 포트인데요. 디지텍 시스템 얼마에 오늘 신규 매수하면 좋을지 LG이노텍의 기존 매수가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현재 오늘은 한 89,000원 부근 정도 됩니다. 다음번엔 평균 단가가 낮춰지겠죠. 비중 늘리자는 얘기에 이어서 오늘 터치 패널 관련된 디지텍 시스템 11,000원 밑에서 매수, 1차는 12,000원 부근, 손절가는 10,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텐스탁 이광호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2시 43분입니다. 계속해서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시간 가져볼 텐데요.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00포인트 안착하면은 계속해서 좀 쥐고 있어도 시장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일본 호재까지 잘 가네요.
네, 아무래도 일본 호재 덕분에 오후에 좀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무섭게 갈 수도 있고요. 일본 호재를 마지막으로 한번 고점을 찍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세요. 그냥 당분간은 그냥 여러분들이 예측하지 마시고 흘러가는 대로 2000선이 이슈가 되면 계속 끌고 가시고요. 밀리면은 신속하게 비중을 줄여주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뭐 2000선 이상 유지가 된다 그러면 직장인 75, 전원 100% 정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1990선이 이탈된다 그러면 25에서 50 정도까지 줄여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안철수 원장의 기자회견이 약 한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대권에 나도 나서겠다 선언을 하면은 3강 구도로 짜여지게 될 텐데 대선 테마주 할 바에는 박근혜 테마가 낫다라고 하신 의견 같은지 테마주 일단은 인맥별로 조금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2012년 대선 관련주를 잠깐 점검해 드리겠는데요. 역시 박근혜는 여전히 상수로서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변수가 역시 이제 문재인과 안철수인데요.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뭐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또 일반 유권자 측면보다는 이제 투자자 측면으로 이제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박근혜 관련주는 이제 박스권 행보 이후에 순환매가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게 어차피 박근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끝까지 가면서 그다음에 뭐 당선도 노려볼 수 있는 이런 시점이고요. 문재인주 같은 경우는 제가 5월에 뭐라 그랬었냐면 가장 저위험이면서 고수익이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근데 최근에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추가 조정 후에 아마도 단일화 직전까지는 아마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만약에 되면은 오히려 그때는 약간 주춤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철수가 문제인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작년 연말, 금년 연초가 안철수 관련된 주가와 그다음에 안철수 지지율이 좀 고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마한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약간 좀 좋을 것 같지만 그 이후에는 크게 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게 지금 모든 흐름으로 봤을 때 안철수 씨가 만약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단일화 과정에서 결코 험난한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때문에 이제 순환매 상승 가능한 역시 박근혜 테마에 집중하자라는 얘기셨습니다. 자, 이어서 추천주 점검 시간을 갖겠는데요. SK컴즈 오늘 싸이월드 3 버전 때문인가요? 급등하네요. 증권주도 그때 HMC 투자증권, AS 두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SK컴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8월 14일에 추천해드렸습니다. 약 한 달 전인데요. 그때 이제 7,900원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현재 뭐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한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내일 정도 매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대략 한 11,000원 이탈됐을 때 매도해 주시면 큰 무리 없을 것 같고요. HMC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당히 오래됐죠. 6월 26일이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12,350원에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20% 이상 목표 수익이 났기 때문에 뭐 오늘 정도 매도해 주시거나 아니면 내일 정도 확인 매도해 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 자체가 여기서 이제 일본 호재를 끝으로 이제 꺾이느냐 아니면 탄력을 받느냐 굉장히 기로에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싹 한번 차익 실현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호재가 시장에도 또 많이 오른 종목에도 단기 고점에 불꽃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수익 실현하고 잘 타이밍을 잡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끝으로 오늘 종가 공략주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최근에 그 코스닥에서 보면 통신 서비스 업종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순환매 차원으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한국전자금융입니다. 그래서 063570인데요. 일단 이거는 고평가된 주식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2,400원에서 2,500원 사이에 한번 매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매수가 대비 손절은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20% 정도 해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전자금융 오늘 종가 공략주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유는 코스닥 통신 서비스 쪽이 분위기가 좋다라는 이유였어요. 지금까지 평택촌놈 정호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마감 전략 종목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은 2시 47분입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3시까지 몇 분 남았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2005선, 오늘 조금 빠진다 해도 플러스는 유지할 수 있을 듯하네요.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오늘자 내일자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2부에서는 오늘 특집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철수 원장 기자회견 관련해서 정치 테마주 매매법과 당장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요. 잠시 후 15분 뒤에 저희가 발빠른 정리와 매매 공략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2부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